두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첫 번째 강의를 녹화한 영상을 방금 전에 좀 살펴봤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좀 하다가 보면은 좀 많이 익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강의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대략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잠시만요.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판서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얼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체 좋은 이야기란 무엇일까? 그 자체에 관한 일종의 정의랄까,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란 뭘까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액션 영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가슴 저릿한 로맨스나 멜로물에 대한 호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바꿔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각자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마블의 영화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그 모양새도 그렇고 거기에 투입된 기술도 그렇고 그 다음 시나리오나 촬영 기법 같은 것들도 상당히 혁신적이고 흥미롭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가 재밌고 그냥 눈을 즐겁게 해주고 뭐 아주 신나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특별히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슬프고 혹은 좀 감동적이고 혹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랄까 혹은 가족 간의 그 절절한 감동적인 이야기랄까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취향이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선호하느냐고 이야기한다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나는 공포물은 절대로 싫어. 나는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치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각자의 취향과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어떤 면에선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는 약간은 어긋난 대답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건 나의 취향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고 선호하는 어떤 기호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이야기란 건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와는 약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좋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이야기란 건 내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즉 취향과는 별개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좋은 이야기라고 할까요?
많은 작가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창작론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의 해답들을 내놓곤 했죠. 이렇게 하면 좋은 이야기다. 이게 좋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이론들이 전부 뭐 누구의 이론이 가장 맞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론들은 일정 부분 모두 옳고 약간씩 어긋나는 지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창작론들을 읽고 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론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뭐 무슨 막 교본처럼 믿고 따라갈 필요는 없겠으나 꼭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요한 이론이에요. 자, 로버트 맥기라는 분이 계세요.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분이 아마 쓴 작품이 존 말코비치 덱인가? 아마 그런 작품이 있을 겁니다. 아닌가? 아니다. 존 말코비치 덱이는 이 로버트 맥기의 제자가 아마 쓴 작품일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양성 과정에 오랫동안 교수로 계시던 분이에요. 한국에 한 번인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언제였지? 한 2000년대 중반 후반 그쯤에 한 번 정도 이 로버트 맥기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려고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특강을 몇 차례를 한다고 하길래 이 수업을 들으려고 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수업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마도 이건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는 뭐 시나리오 작가들 혹은 지금 감독들 이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 회 수업이 뭐 한 7, 8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분의 수업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쓰신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 작법서가 있습니다. 한번 좀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책에 실려있는 이론입니다. 자, 로버트 맥기는 좋은 이야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야기는 두 종류가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이야기와 원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전형적인 이야기란 건 뭘까요? 한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죠. 전형적인 이야기란 건 글쎄요.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이야기.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정도가 될 겁니다. 어떤 게 전형적인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최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전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탄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익히 보아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이제 재벌 2세와 가난한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상당 부분 전형적인 측면이 된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한번 드라마를 살펴보시죠. 여전히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나요? 예, 나오곤 있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독창적이고 훌륭한 이야기라고 평가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빈번히 반복되었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정 부분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요소들이 잘 들어갔을 때 그 전형적인 이야기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익히 있을 수 있는 전형성을 극복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야기만으로 남게 되진 않습니다. 자, 로버트 맥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이야기는 그 내용을 협소하고 특수한 문화적 경험으로 제한한 후 낡고 몰개성한 일반성으로 포장한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전형적인 이야기는 내용을 협소하고 특수한 문화적인 경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누군가의 특별한 경우로 보여주는데 이걸 일반성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야기는. 예를 들어보죠. 재벌 2세가 등장하는 멜로드라마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진짜로 솔직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재벌 2세를 만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이야기는 이 특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실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공감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얼만큼 빠져들 수 있느냐, 좀 다른 말로 공감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이야기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서 흥미를 유발하긴 하지만 끝내 이 흥미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가오진 못해요. 일반적이다라고 보이게 만들어 놓긴 했으나 사실상 그 경험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 맥기는 이런 이야기가 전형적인 이야기가 가장 나쁜 이야기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로버트 맥기가 자신의 이론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좋은 이야기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원형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맥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적인 이야기는 현실의 구체성으로부터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들어 올린 후 그 내부를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감싼다.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맥기가 방금 전에 전형적인 이야기는 뭐라고 했죠? 예. 협소하고 특수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만든 후에 이걸 일반성으로 포장한다. 즉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우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좋지 않다. 그런데 원형적인 이야기는 보편적인 여기 이거는 없는 걸로 해주세요. 자, 보편적인 경험에서
경험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편적인 경험에서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감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맥기는 원형적인 이야기는 보편적인 경험에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미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우기는 거고요. 원형적인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경험에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원형적인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약간 문화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원형적인 이야기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자, 기생충. 자, 기생충이 어떤 식으로 원형적인 이야기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지우는 게 낫겠네요. 네. 자, 기생충은 두 가족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송강호의 가족입니다. 송강호의 가족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가세가 상당히 기운 빈곤층의 집안이죠. 이 빈곤층인 송강호의 가족이 상당히 부유한 이선균의 가족의 집으로 침투해서 기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빈곤층인 송강호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지하의 집에서 피자 박스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피자 박스를 붙이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이게 첫 장면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경험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빈곤한 어떤 가족들은 동일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야 한다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성균의 집안으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생충의 가장 중요한 원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상당수의 좋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을 다룹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 이 로버트 맥기의 책에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작품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 작품은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결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동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멕시코 역시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그 가족 제도를 여전히 이루고 있거든요. 집안에서 주인공 여성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 결혼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죠. 딸이 혹은 아들이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부모님이 보기에 눈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온 힘을 다하죠. 그 가운데서 충돌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여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보편적인 경험만으로 끝이 난다면 그런 이야기는 어떤 충격도 주지 못한 채, 어떤 감동이나 충격도 주지 못한 채 그냥 끝맺게 되겠죠. 이것을 문화적인 특성이 감쌀 때 비로소 우리는 원형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문화적인 특성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야기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감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일종의 저는 이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여기는 뭐 감동도 필요하겠고요. 재미.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미적인 뭐 충격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다른 이름으로 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형적 이야기와 전형적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판서는 나중에 정리를 하든가 해야겠네요. 자, 좋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효과를 주는데 첫 번째 어떤 이야기에 우리는 공감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감이 바로 보편적 경험에서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혹은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송강호의 삶을 보면서 저럴 수 있지. 우리의 삶이 좀 더 약간 불안해지고 가난해지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반지하 집에서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서 피자의 박스를 붙이고 있는 그 경험이 있을 수 있지라고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 공감만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그것만으로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방금 전에 저는 감동을 말씀드렸죠.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적인 감흥. 아름다운 무언가를 봤을 때 느끼는 감동들.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데 이 요소들을 각각으로 잘라서 보고 있긴 한데 결국에 이 요소들이 뜻하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로써 정서적 충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이야기란 건 보편적 경험에서 기인한 공감과 독특한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 정서적 충격에서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지점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왠지 내가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 공감에 보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인 충격을 주어야 해. 자, 이때 방법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서적인 충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문화적 체험으로 정서적인 충격을 주고, 이걸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주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형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렸죠. 특수한 문화적 체험을 일반적이라고 포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방법이 바뀌는 것뿐인데 어떤 이야기는 아주 좋은 원형적 이야기가 되고 어떤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여쭤보곤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요. 수업을 할 때 클래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방법론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좀 약간 좀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분들이 최초에 써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상당수가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만들어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살인사건 이야기라든가 혹은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라든가 환상적인 그 어떤 그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오시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솜씨가 좋은 작가가 만진다면 상당히 이야기의 어떤 원형성을 획득해서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약간 좀 정론적인 이야기들을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신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나의 경험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가장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지점이 있죠. 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저릿저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남들에게 설득할 수는 있어야 해요. 그러나 이 말을 바꿔보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 남들에게 전혀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만들 때는 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경험에서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좋은 이야기는 자기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공감을 어떻게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서적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정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 좋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즉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요소들, 물론 일반적인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내가 겪었던 어떤 일반적인 경험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낸 후에 거기에 특별한 정서적인 충격, 특별한 문화적인 특성들을 가미하면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가 돼요. 자,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꽃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꽃집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의 경험은 많은 분들에게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설사 공무원이 아니고 꽃집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미할 때 비로소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형성이 확보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가게 되면 상당히 전형적인 이야기가 돼요. 자, 꽃집 주인 예를 들어보죠. 나는 꽃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꽃집 주인의 경험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로버트 맥기,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가지 이론가들이 각자의 입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주장들을 해나왔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동안에 결국에 좋은 이야기란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충격을 주는가는 작가적인 기능, 좀 더 이야기하면 기술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가미됐지만 최초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감동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감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오프라인 수업 때는 각각의 개별 작품들을 놓고 이 이야기의 원형성과 전형성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를 전형적인 이야기와 원형적인 이야기의 구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전개해보죠. 다음 수업은 보다 더 이야기의 역사적인 맥락에 관련된 이야기 수업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지루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한 정서적인 충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